자, 주목할 만한 정보, 필요한 정보 쏙쏙 뽑아서 저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에 주목해 볼지 궁금합니다.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설 연휴가 있어서 위원님, 저희 이 프로그램 코너가 생긴 지 2주 만에 뵙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AS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주셨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이 희미하실 것 같아서 AI, 인공지능 취재 파일로 가져오셨고요. 당시에 뻗어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쪽에서 의료기기, 여기에까지 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신테카 바이오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세가 또 한 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좀 시간이 저희가 좀 시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AS를 빠르게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관련주까지 많이 주목을 받는 시점이라서 이전에 주신 목표가 11,000원까지 가져갈까요? 아니면 지금 챙겨주신 이 수익권에서 어느 정도 실현을 할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 수익권이긴 한데 AS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설 연휴 직전에 17일 이 시간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리고 2거래일 동안 장대 양봉을 그렸다가 19일 날 윗꼬리를 달고 조금 내려왔습니다. 11,000원 약간 못 미치는 1,500원을 고가로 기록을 좀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 파파라치가 처음 시작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챗 GPT 이야기들이 시장 전반에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최근 화두의 중심에 있는 AI를 입을 수 있는 섹터를 고르다 보니까 AI와 의료 쪽을 합산한 쪽들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신테카 바이오, 뷰노, 루닛, JLK 정도가 압축이 되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한양행이나 종근당 등 여러 대형 제약사들과 함께 신약 개발 물질을 AI로 픽업하는, 선택하는 그런 사업들이 실체가 있고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이유에서 신테카 바이오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자라고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방송을 보시고 2거래일 동안 10%가 넘는 수익을 챙기셨다면 신테카 바이오가 내려오는 모습들도 다 지켜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21선을 돌파할 때 한 번 더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10,000원과 가장 가까운 선에서는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나는 그래도 이 기업을 좀 길게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또 한 차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10,000원 위에서는 수익 실현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AI와 관련된 테마가 너무 장기간 1월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나올 때에는 일부 차익 압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000원 위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되 오늘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의 매도보다는 내일 모레 이렇게 가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 싶으면 그때 가서 수익 실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그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 들어봤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AS 받아봤고요. 그러면 저희 두 번째로 받아볼 종목도 힘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마감 후에 종목은 공개하겠지만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왜 이쪽에 취재 파일을 작성해 주셨는지 좀 컴팩트하게 들어볼게요. 어느 쪽 조명하십니까? AI가 워낙 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테마로 넘어가기에는 STO 정도가 보일 텐데 그 테마로 넘어가기 직전에 조금 더 안전한 느낌으로 금값 상승에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값이 최근에 들어서 최고점, 직전 고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금 상승세에 따라서 수혜받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아주 조금씩 오름세가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금값 상승에 수혜받는 종목들, 뭐 엘캠텍이나 IT센이나 등등들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값이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달러 강세가 나올 때에는 금값이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4.75에서 5% 수준에서 동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 캐나다 중앙은행은 G20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른다라고 보다는 오히려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맞춰서 금값 같은 경우에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곳에 무게중심 두고서 이 테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달러화의 향방과 더불어서 저희가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또 다른 모멘텀은 없나요? 사실 원자재 한다면 금 또한 중국 쪽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 그리고 중국에서도 수요 확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글로벌 금 선물 시세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 한 가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달러 약세와 중국의 수요 증가 그리고 우리들도 금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금 관련 ETF 시장에서의 좋은 흐름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과 관련된 쪽을 조금 신테카 바이오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 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만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금 가격이 오르는 것에 집중하자. 그러면 저희가 ETF가 1차적으로는 말씀해 주셨듯이 떠오르는데 직접적으로 종목을 고른다고 한다면 어떤 연결고리를 봐야 되나요? 뭐 금을 보유하고 있는 쪽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포인트를 좀 좁혀주실까요? 네, 예를 들자면 자원 재활용 쪽에서 본다면 모든 것들을 받아서 녹여서 그곳에서 금을 추출하는 기업도 금 수혜주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직접적인 금 수혜주는 우리나라 금 거래를 할 때에 한국금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금 거래가 바닥을 쳤다라는 것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금 거래 대금이 지난 3분기에는 3,500억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 4분기에는 4천억 원으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뭐 3조 5천억 원이다 이란 이야기가 나오다가 22년도에 금 가격이 바닥을 치면서 1조 8천억 원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3분기와 4분기를 보니까 3,500억 원, 4분기에 4천억 원 이렇게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 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삼아본다면 금거래소는 과연 상장 기업과 관련된 기업이 어디일까라는 곳으로 한번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명은 마감 이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가 바이오 이후에 이제 금 가격 장기적 안목으로 주목해 볼 타이밍 이렇게 팁을 주셨는데요. 일단 마감을 한번 해보죠. 오늘 짝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상당히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이탈이 뚜렷하게 확인이 되면서 차가운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지수 보시면은요, 어제 이어서 1%대 하락, 2,410선까지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황이 조금은 더 낫습니다. 빨간불이 켜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 장중에 보이다가 800억 원가량으로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11시 구간부터 쌓아가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바라보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시선 차이가 좀 뚜렷하네요. 기관도 그렇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마감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1월 31일 지금 곧 시장 마무리합니다. 네, 1월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어떤 해보다 1월 효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고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1월 효과라 함은 중소형주 위주의 랠리를 이야기하는데 올해는 유독 대형주 중심으로의 그 수급 그리고 탄력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월 증시를 준비하면서 1월 마무리 어떻게 됐을지 결산을 할 타이밍인데 자, 앞으로 어떤 방향성에 나올지는 약간 아리송합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촉발된 하루였고요. 특히 그간 매수세 를 쌓아왔던 IT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아니라 매도세가 나왔다는 부분을 좀 조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환율 시장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름세로 마무리합니다. 1231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전 거래일 대비 4원 50전가량 상승합니다.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우리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게 될 텐데요. 달러 인덱스의 향방과 더불어서 달러와의 추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번 주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이어서 보시죠. 자, 오늘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또 한 번 코스피 지수는 1%대 하락이네요. 2420선은 그래도 지켜냈습니다. 2425선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5포인트 정도의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오늘 엔터 선방했습니다. 그 가운데 740선까지는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성이 조금 달랐다는 부분도 지수의 향방과 더불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듯한데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기관은 결국 매도, 외국인도 3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판 건 올 들어 처음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연속성으로 본다면 13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한 겁니다. 지난 10일에 20억 원가량의 매도였으니까 사실은 큰 규모는 아니었었거든요. 그간 쌓아왔던 매물 폭탄이 나오는 시점인지라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IT 업종에 대한 매도는 18거래일 만에 나왔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지금 받아주는 주체는 코스피 시작에서 유일하게 개인으로 확인이 되네요.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조금은 다른 모습이 나왔을까요? 다른 키포인트는 외국인입니다. 코스피 시작에서 외국인은 팔았습니다만 여기서는 사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장중 좀 변화도 있었고요. 900억 원 넘게 외국인 쪽에서 매수 우위 기록한 하루였고요. 개인과 기관은 오늘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종목별의 향방도 오늘은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투톱의 향방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가 가장 궁금하셨을 텐데요. 삼성전자 오늘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죠. 확정 실적도 발표했습니다. 보다 실망스러운 실적이었고요. 그리고 감산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시죠. 삼성전자가 한 번 더 툭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방어가 되나 싶었는데 재차 싹 밀리면서 장중 저점에 딱 붙어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3.63%요.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서 감산하지 않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이후에 4%대까지 하락폭을 키웠다가 많이 그래도 줄였습니다. 2.43% 정도로 마무리가 된 모습. 그런데 머니맵상에서 딱 보이시죠? 오늘 지수에서 영향력이 강한 종목이 많이 떨어졌다. 이 충격이 상당한 구간이라는 점을 일단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나마 오늘 반도체 투톱이 떨어지는 사이에 시장을 방어해준 것은 2차 전지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수급은 엇갈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 이상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삼성 SDI에 관해서는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도 전환을 하면서 오늘 차익 실현했다는 부분을 챙겨보셔야겠죠. 오늘 더불어서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는 3.48% 정도의 하락세가 나타나는 부분, 각계 전투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2차 전지 내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봐야 될지 또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봐야 될지 오늘 한 번 더 떨어지는 오후장의 흐름을 보이면서 네이버 2%, 카카오도 3%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다만 오늘 운송 섹터 안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아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흑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조선 쪽이 강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10% 이상 올랐고요. 한국조선해양도 2시 구간 대비로 한 번 더 올랐습니다. 3%, 현대미포조선 1%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지만 조선과 동반해서 많이 움직이는 최근 경향이 강했음에도 해운은 일제히 떨어지는 흐름, HM의 1.58%, 현대글로비스는 계속 부진합니다. 오늘장에서도 6% 하락으로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빨간불만 계속해서 나오고 외국인의 수급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소 불안하고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 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위원님의 평가와 전략에 대한 고민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 질문을 넘길게요. 오늘장 이번 한 달 어떻게 시장 평가하시는지요? 네, 오늘장만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울고 2차 전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1월 시장 전체를 열어놓고 보면 반도체가 그간 많이 웃었습니다.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그 하위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많이들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시장 압박을 쭉쭉쭉 해오다가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본다면 오늘 12거래일, 13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차익 매물을 투하하고
앞으로도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FOMC 이후 5거래일 정도까지는 외인들의 매도 규모가 늘어나는지 오늘처럼 4천억 원 이상의 외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월 한 달간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 15조, 16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1월까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15조 7천억 원가량의 순매수 규모를 보이고 있고 1월 한 달 동안에는 적어도 6조 6천억 원가량의 순매수를 기록하다가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한 모습이기는 한데요. 지난 7월부터 올해까지 왔던 외국인들의 수급 모습을 보면요. 이와 같이 중간중간 9월 하락에도 그리고 12월 하락에도 매수 규모를 조금 늦추는 속도 조절하는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달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글로벌 주요 지수들이 9월 전고점 또는 12월 전고점에 육박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필이면 FOMC 회의를 딱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월 2일에는 슈퍼 어닝 시즌이라고 해서 애플, 아마존, 구글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쉬어가기 아주 좋은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포트를 비울 것인가 아니면 주식 비중을 유지할 것인가 제 의견은 명확하게 주식 비중은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5거래일 동안은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물량을 쏟아내는지 이 여부를 보고서 판단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담을 종목을 주셔야죠. 앞서 저희 취재 파일로 받아본 키워드는 금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좀 들어볼게요. 왜 봐야 하는지 어떤 종목인지 공개 받아볼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IT센입니다. IT센 같은 경우는 한국금거래소 3M 지분의 67%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한국금거래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회사를 포함하여 매출액 비중이 한 68% 정도를 한국금거래소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금거래소의 금 유통량이 지난해 한 350만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요. 22년에는 아직까지 집계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지난 3분기가 3,500억 원, 지난 4분기가 4천억 원으로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 거래도 활성화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금 거래 수요 회복에 대한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산업인데요. 자회사로서 쌍용 정보통신 그리고 콤텍 시스템 이러한 회사들이 자회사로 있는데 이 모든 회사들이 공공,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축과 유지 보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IT센과의 이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얽혀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금 하면 IT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짧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 ETF가 아니라 이 종목인지 한 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이야기 들려주시죠. 1번, 제가 좋아하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 차트를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모아가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적으로는 현재가 구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250원. 기준선 잡아가지고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야금야금 모아가시는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5,000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000원 혹여나 돌파를 한다면 강한 시세에 의해서 6,000원을 도달했을 때에는 전량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넘어서 원자재, 특히 금 쪽에 집중해 볼 시간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IT센 오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콕 집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저희 위원님과 같이 오늘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수고하셨고요. 1월 한 달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활기차게 많이 준비해서 2월 여러분의 마감 파트너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